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9강 시작할게요. 기초완성반 9강하고 10강은 인성이 들어가는 사주에 대한 마스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인성이 들어간 사주들, 지금 저희가 연월일시관법을 배우면서 사회에 있는 인성을 나의 개인적 인자로 가져오는 구조, 지난주 강의 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성에 대한 강의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샘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샘플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딱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까지 8강 했고 이제 여기 9강에서부터 여기를 진행을 할 차례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 강의를 동영상으로 다시 돌려보다가 이거 너무 친절해서 문제인 것 같다. 너무 친절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아주 불친절하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뭐지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가르쳐주는 둥 마는 둥 하나씩만 톡 던져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할까? 꼭 느낌이 어미새가 먹이를 딱 물어서 새끼새들한테 새끼새가 입을 이만하게 벌리고 주세요. 아무래도 근데 내 강의는 자고 있는 새끼새들을 야야 깨워 밥 먹어 입 좀 벌려봐 이런 느낌이. 물론 여러분들은 동의를 잘 안 하실 거예요. 아니거든요. 호신생 강의 어렵거든요. 물론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의 라떼라면 얘기를 좀 하자면 와 이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가서 그냥 내 발등에다 뽀뽀를 했을까 아마 이제 진짜 이렇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면 아마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배웠을지도 몰라. 원래 원리 하나를 던져주고 나머지는 이제 응용을 하게 돼 있는데 원리를 던져주고 응용을 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게 한두 개는 생각나는데 조금만 문제를 바꿔도 사람들이 헷갈려. 그 수학 문제 풀 때 그렇잖아요. 수학의 공식을 하나 가르쳐주고 예제 문제 한 개를 풀어주고 그 예제를 조금만 비틀어 가지고 문제를 냈더니 막 다 몰라.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저는 조금 비튼 예제들을 두두두두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좀 하시는 거. 지난 강의 맨 마지막에 요 사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끝났는데 이런 것도 응용이죠. 이제 요거 하나를 풀면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 타임에 마지막 부분에 강의했던 거 한 번만 더 복습을 좀 해보자면 사주는 오행적 해석과 십성적 해석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행적으로도 해석하고 십성적으로도 해석하고 거기에 이제 12운성적으로도 해석하고 뭐 12신살 같은 양념을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같은 거죠.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그러니까 우리 꼭 명리 공부 시간은 그 회사의 회의 중에서 좀 뭐라고 표현할까? 무슨 기획 회의, 아이디어 회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분위기로 자유롭게 의견을 좀 내보고 머릿속에서 자유로운 좀 상상, 엉뚱한 상상도 해보자. 틀리면 어떡하지? 꼭 임원회의 이런 거 말고 임원회의는 말 잘못하면 쫓겨나잖아. 아이디어 상상력 회의는 입 다물고 있으면 쫓겨나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사주를 보고 자유롭게 상상력 먼저 오행적으로 해석해보고 그 다음 십성적으로 해석해볼까요? 오행적으로 어이씨 커졌다. 오행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사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의 나라에 일단 지지만 한번 놓고 보면 금의 나라에서 묘짓하는 사람 이해되시죠? 이게 금나라에서 묘짓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금나라에서 목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주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주를 보면 이 영혼은 이번 지구별에서 어떤 삶을 체험하고 싶어서 왔을까? 그랬더니 이 환경 설정, 이 사주를 가진 즉 이날 태어난 영혼들의 환경 설정은 나는 금나라 같은 좀 경직되고 마무리 짓고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금나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마이 나라라고 제가 얘기했죠.
저 노가다 용어, 다 일본 말이네. 죄송합니다. 마땅한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노가다, 몸 쓰는 일, 시마이, 한국말로 바꾸면 마무리. 좋아. 몸 쓰는 작업 현장에서, 작업 끝나기 한 10분이나 20분쯤 되면은 보통 고참이나 십장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자, 시마이 합시다! 시마이! 그거 새로운 거 건들지 마!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새로운 오토바이 건들지 마! 딱 거기까지만 수리해. 자, 정비소에 있는 여러분들 시마이 합시다. 지금 고치는 것까지만 고치고 퇴근 준비하세요. 이게 금나라야. 금나라. 금나라에서 나대면 혼나. 금나라에서 새로운 거 벌리면은 혼나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야? 시마이 나라에서 뭐 벌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인생 전반부에는 금나라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자신의 자의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의식이 뭐라고 살아나요? 꼭 이렇게 마무리 짓는 나라에서 마무리 짓는 일만 해야 되나? 나는 새로운 일을 좀 펼쳐보겠다. 같은 거죠. 오행적으로는 금나라에서 목을 키우는 사주, 금나라의 혜택을 받아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주. 그래서 이런 사주가 아이 자녀로 태어나면은 엄마가 하지 말란 짓을 자꾸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적당히 밀어줘라. 이게 묘유충이면은 진짜 못하게 하는 거고, 사회가. 이게 묘유충이면 사회가 못하게 하는 거. 묘만 하면 유가 와서 그냥 파삭 그냥 후져버리죠. 이게 묘신 기문이냐면 처음에는 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재능을 보이니까 밀어주더라 같은 거. 마치 부모는 변호사 집안이야. 우리 자식도 정치인 변호사로 키워야지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림을 그리겠대. 안 돼! 공부해! 그러고 있었는데 춤추고 노래 부르고를 잘해. 야, 민석 연기학원에 보내. 미술학원에 보내. 뭐 이런 느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부모가 딸을 프로골프 선수로 키우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죠? 이게 묘신 기문이면 처음엔 반대하던 부모가 나중엔 밀어주다인 거고, 이게 묘유충이면 내가 프로골프 선수가 되니까 부모가 나를 호적에서 파더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아니면 내가 뭐 집을 떠나더라. 뭐 심한 반대와 충돌이 있더라. 뭐 이런 경우도 되겠죠. 제가 좀 과장해서 재밌으라고 머리에 잘 들어오시라고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큰일 나겠네라고 극단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들의 사고 회로가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고 좀 온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요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아. 막 이 정도 범위에서. 그럼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은 미칠 것 같은 짜릿한 사람, 죽을 것 같은 이별, 미칠 것 같은 짜릿한 사람, 죽어버릴 것 같은 이별, 뭐 이런 신나는 돈벌이, 완전 개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오락가락 하잖아. 이거 좀 피곤하잖아, 사실 이렇게 살면. 사실 즐거운 건 별로 기억 안 나고 괴로운 것만 기억 남을 거 아니야,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난하게 생각을 하자 같은 거죠. 자, 오행적으로는 금나라에서 목 키우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십성을 갖다 붙이면은 금 같은 공부를 해가지고 목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욕이 아닌데, 욕같이 들리네. 금 같은 공부를 해가지고 목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약간 보수적인 공부나 가치가 함축된 금의 공부를 인성을 받아들여서 금생수한 내가 새로운 야들야들한 행동을 하다. 꼭 느낌이, 그러면 이것도 좀 과장되게 해석을 뭐 이렇게 좀 재밌게 하자면은 꼭 백조의 호수를 전공한 학생이 갑자기 힙합을 막 추는 막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죠? 와, 이렇게 재밌게 비유하는 거 있어요? 머리에 착착 들어오죠? 머리에. 그런 거죠. 뭐 고전 클래식을 공부했는데 막 락 콘서트를 열었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뭐 옛날식 법조문을 배웠는데 뭐 현대식 강연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금수는 마무리, 엑기스 그런 느낌인 거고, 목화는 새롭고 펼치고 벌리고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작년하고 올해가 작년에 경자년, 올해 금수, 올해는 신축년이죠. 자, 금수란 말이죠. 금수. 자, 금, 시마이, 수. 자, 남은 거 다 모아. 엑기스 짜. 자, 시마이하고 엑기스 짜. 작년하고 올해 뭔가 새로 벌리는 일은 안 돼. 하던 일 적당히 마무리하고 온건히 버티면서 아유, 내년까지만 버티자. 자, 이런 느낌이죠. 자, 금수 기운이
목화 기운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축이죠. 올해죠. 올해. 그럼 올해는 그동안 이 지구를 꽉꽉 눌렀던 금수 에너지가 내년에 목화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인데, 내년에 이민년 같은 경우는 천가는 수지만 아직 분위기적으로는 조심합시다. 나대면 안 됩니다. 콘서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좀 사람들 많이 모이지 맙시다. 라고 천간에서는 수 에너지로 누르고 있지만, 비가 오고 있지만, 지지목에서는 야, 나 백신 맞았다. 새로운 거 할 거다. 콘서트 갈 거고, 이제 공연도 보러 갈 거다. 해외여행도 갈 거고, 놀러도 갈 거다. 새로운 일도 해보자. 이게 지지에서는 펼쳐지겠죠. 위에서는 쉬쉬쉬쉬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느낌이. 자, 이런 식으로 사주를 해석하면은 이러한 틀의 알고리즘이다. 이게 좋아요, 나빠요라고 물어보면은 이걸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라고 대답을 하죠? 이건 좋아요, 나빠요의 개념이 아니죠. 영혼이 선택한 거죠. 저는 이 사주 공부할 때 머릿속에 좋아요, 나빠요 프레임을 일단 철거하세요. 좋아요, 나빠요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그래도 부득이 나눠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한다면은 다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거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엔터테인먼트 별인데 어떤 엔터테인먼트 별이냐면 영혼들의 체험 어드벤처 별이에요. 어드벤처 체험별, 모험적 체험을 하는 별이야. 지구별에 올 때 영혼들은 이번에 지구별에 가면 어떤 짜릿한 체험을 하고 싶어요.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고 싶어요.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고 싶어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체험 경험을 적어갖고 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시골 농장에서 오리닭 키우는 체험을 하기로 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뭐 잘 나가는 뭐 발레리나를 하기로 했고, 누구는 금융시장에서 잘 나가는 재벌이 되기로 했다. 이거를 가지고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재수 없는 사주를 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다 그 경험이 필요해서, 다 그 경험이 필요해서. 아니, 시골에서 오리 농사 짓는 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그런 경험. 모르지. 뭐 전생에 진짜 뭐 돈과 활락이 춤추는 곳에서 시달리고 지친 사람이 다음에 태어나면 시골에 태어나서 좀 조용히 오리닭 치면서 가족과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모두 영혼이 설계한 것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자고.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하려고 왔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제 오늘은 인성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인성에 대한 거 오늘 다 마무리할 거예요. 이번 9강하고 다음 강 10강에서 사주에 인성 들어가 있는 사주를 보면 이제부터 겁내지 말고 풀자. 제가 실전 사주를 좀 몇 개를 먼저 한번 좀 풀어볼게요. 샘플 사주들 중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거는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오해나 착각을 하겠구나. 이런 형태를 좀 미리 설명을 해줘야겠다. 자, 우선 첫째. 사주에서 인성 하나에 비겁이 많으면, 인성이 설기돼서 배렸어요. 이것도 역시 좋다 나쁘다 논리죠. 사주를 좋다 나쁘다 논리로 보면 인성이 다수의 비겁에 설기돼서 배렸어요. 과연 그럴까? 그렇게 치면은 비겁 여러 개의 인성 하나 있는 사주들은 다 배린 사주들일까? 꼭 그렇지 않다.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발현될 때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주가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사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활용을 잘못해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트랙터는 나쁘고 승용차는 좋은가? 아니지. 트랙터가 트랙터에 맞는 용도에 쓰이면 좋은 거고, 트랙터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자기 능력을 잘 발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분 포인트,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에게는 선천운과 후천운이 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선천운과 후천운이 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주라는 거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지금 선천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선천운에. 그러면 선천운과 후천운이 우리 인생에 작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거는 책에 안 써져 있는 내용이라 선생님들마다 느낌이 다를 텐데, 저는 그게 2대 8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천운 20%, 후천운 80%. 선천운 20%, 후천운 80%. 그러면 짜파게티라는 라면을 갖고 와서 맛있게 끓였다. 자, 선천운 짜파게티.
후천은 맛있게 끓였다. 뭐 선천은 짜파게티인데 후천은 망했다. 짜파게티 갖고 와서 망했어요. 잘못 끓였어요. 홀딱 태워 먹었어요. 뭐 솥이 탔어요. 뭐 너무 짜요. 뭐 이런 것들. 이거 후천원을 잘못 활용한 거지 그게 짜파게티 잘못이 아니잖아. 그쵸?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못되면 이게 다 사주 때문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초보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내 인생에 잘못된 게 다 이 사주 때문이라고 사주 탓을 하는데 사주 탓만 하고 있지 말고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짜파게티를 어떻게 잘 끓일 것인가 이거를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자 같은 거예요. 후천운 공부죠. 후천운이라는 거는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예요. 그러니까 인성 하나에 비겁이 우르르 모였다. 인성 하나에 비겁이 우르르 모였으니까 이 사주는 망한 사주인가요? 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모든 사주는 다 필요한 사주다. 뭔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인 거지. 꼭 느낌이 사주 탓하는 사람들은 느낌이 저 수학 성적 선생님이 수학 문제 10문제 냈는데 그중에 8개 틀렸어. 그래 놓고는 왜 18개 틀렸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어요. 꼭 이런 것 같은 거죠. 선생님이 문제 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배운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낸 게 아니야. 이 사주는 잘못 태어난 게 아니야. 전생에 죄를 져가지고 이번 생에 벌을 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뭔가 다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인성 하나에 비겁 많으면 뭐 망했어요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고. 망했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돼. 인성을 여럿이 함께 나누면 돼. 인성이라는 거는 지식, 정보, 학문, 컨텐츠, 문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지식, 정보, 학문, 컨텐츠, 문화, 생각, 사상 등이죠. 그렇죠? 특히 편인이면은 더 사상적일 수 있죠. 편인이면은 다소 독특한 생각과 사상성일 수 있죠. 나에게 편인은 겁재한테 정인일 수 있죠. 나한텐 독특한 생각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한 생각 같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편인인데 상대방한테는 정인. 이게 뭐냐 하면은 꼭 무슨 느낌이냐면은 나는 지금 어느 지역의 땅값이 오를지를 내가 다 알았어. 내가 어디서 기밀 자료를 빼와가지고 나한테는 특수 자료야. 지금 어느 지역의 땅값이 올라. 빨리 가서 그 땅을 사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또는 내가 그 땅 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NH공사 직원 같은 거야. 또는 내가 국토개발부 직원이야. 그래서 국토개발부 직원인 내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괜히 부동산 투기를 했다간 나중에 감옥에 가는 수가 생기니까 사실 나한테는 어느 지역의 땅값 오르는 게 솔직히 나한테 그닥 도움이 안 돼. 하지만 나한테 그러한 정보는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대박 정보야. 귀중한 정보야. 귀중한 정보. 뭐 이런 거 같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의 편인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겁재들, 타인들에게 더 많이 필요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교환하면 되겠네. 내가 가진 편인 겁재들한테 주면 되겠네. 그러면 겁재들은 감사할 거고 나는 그걸로 다른 뭔가 반대급부를 얻으면 되겠네. 정보 장사 같은 거 하면 되겠죠.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여자분이시고 지금 임자년생인데 자, 이분이 이제 사주 공부를 조금 하셨는데 사주 공부를 조금 하시고 이제 명리 상담을 다른 분들한테 조금 받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이분이 무슨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 인성 하나에 비겁이 많으니 당신이 받아야 할 혜택을 다른 비겁들이 몽땅 뺏어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겁 나쁘다 이 소리예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소리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주를 보고 뭐라고 들었냐 하면은 이 사주는 겁재격으로 관성이 매우 소중하게 쓰이는데 비겁들의 세력이 강하니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너 고집 세지? 나대지 마. 비겁이 강하니까 너 나대면 남편이 안 돼. 얼뜻 말이 되는 것 같죠? 너 나대면 남편이 망해. 그래서 이분이 상당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결혼 후 몇 번 다시 나의 전공이나 내 재능을 살려서 뭔가를 해볼까 했는데 명리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번번이 나대지 마! 남편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이게 사주를 똑같이 배웠는데 마지막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언뜻 말이 되죠? 근데 정확히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화에너지와
수에너지가 있죠. 비중상, 자, 비중을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유리한 위치, 그 다음에 규모, 이렇게 보자고요. 유리한 위치도 화대세죠. 화에너지가 중심이죠. 세력도 화에너지가 중심이죠. 그럼 여기서 수에너지는 뭘까? 여기서 주인공은 화고, 주인공을 조절해주는 견제장치나 조절장치가 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건. 주인공이 화잖아. 아,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잖아. 화가 주인공이잖아. 근데 그러면 얘가 주연이고 얘는 조연이잖아. 근데 이게 꼭 주연한테 야, 너 연기하지 마. 조연 튀어야 되니까 너 연기하지 마. 이거 웃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하지 말자고. 그냥 직역을 해요. 이게 주인공이고 이게 조연이야.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관성의 적절한 견제를 받으면서 나와 다른 비겁들의 불덩어리를 함께 모아서 세력을 규합하라. 나와 생각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그럼 이게 이사주에서 이번 생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얌전히 집에서 나대고 있지 말고 까불지 말고 얌전히 집에 있어라. 이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사주를 똑같이 배워도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또는 누군가한테 들은 소리에 따라서 이거를 사실 이게 되게 에고적인 해석인 거야. 그 이분이 알고 있었던 나대지 마라 관성 깨진다. 인성 하나에 비겁이 많으니까 망했다. 다른 비겁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건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정반대로. 그럼 이 사주에는 뭐라고 써 있어? 비겁이 많은데 만약에 여기 있는 비겁들이 서로 형충을 하고 있으면 서로 의견이 다른 비겁들끼리의 조절 같은 건데 형충도 아니야. 사오미 화국이죠. 그러면 사주에 뭐라고 써놓은 거야? 사오미 화국으로 뭉치시오. 어떤 사람들이? 자체 발광 비겁들이. 튀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튀는 사람들끼리 모이시오. 근데 같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을목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인성이죠. 나한테서 튀어나왔죠. 근데 나의 어떤 십성에서 튀어나왔어요? 식신에서 튀어나왔죠. 그러면 식신에서 튀어나온 인성이라는 건 뭘까? 행동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라는 뜻이죠. 해보니까 알았다예요. 식신에서 튀어나온 인성은 해보니까 알았다인 거고, 인성에서 튀어나온 식신은 고민해보니 이렇게 해야겠다 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식신에서 인성이 튀어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 노하우가 생겼다. 이거다. 해보니 알았다. 해보니 아는 것을 다른 비겁들과 공유하는 거죠. 그럼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 돼. 천간의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 관성 되게 강하죠. 이 정도면은. 그러면 설사 편인이 정관을 설계시키더라도 이 관성에 뿌리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강한 거야. 만약에 이 관성이 뿌리가 없었으면 여기도 사오미 뭐 이랬으면 얘가 허울뿐인 정관일 수가 있어서 정말 정관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게 좀 맞기는 해. 그렇다고 나대지 마시오. 이건 좀 곤란한 거고. 이건 나대야 되는 사주야. 그쵸? 여러 비겁들과 조직단체 협회 만드시오 같은 거잖아. 내가 행동파죠. 정리. 나의 행동으로 사화와 오화들이 서로 뭉치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노하우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죠. 그러니까 인성 공유를 내 재산이 뺏기다, 내 문서가 털리다, 내 아이디어가 도용당하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는데 이건 되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의 얘기고 사주가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다른 비겁들과 공유하다. 그러면 공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블로그에다가 내 생각을 쓴다든가 뭐 요리에 대한 지식이나 뭐 레시피 나의 경험들을 갖다가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책으로 써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게 한다. 그러면 나의 생각, 편인적 생각과 사상에 공유하는 많은 비견겁제들이 나를 중심으로 한데 모여서 내가 만약에 무엇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로 한번 스토리텔링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 내가 만약에 동물에 대한 사랑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열심히 키워보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 노하우와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강아지 고양이 키운 노하우를 내가 올렸더니 내 생각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 그래서 야 우리 같이 길고양이들을 도우자. 동물 학대를 막자. 개고기를 먹자.